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9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90점 정도 되는 실력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점 정도로 할게요. 88점에서 한 92점 정도. 거기서 이제 100점으로 가려면 어떤 변화들이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점이라는 토플 점수는요,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영어를 좀 한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점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영어를 좀 한다라고 어디서든 어쨌든 인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엄청 잘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딱 100점이라는 점수가 있으면은 내가 토플 열심히 공부했지, 이 정도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100점이 그 미국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학에서 이제 문과에서 약간 중상위권에서 받기 시작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과에서는 이제 한 상위권에서 준 최상위 이 정도의 이제 통용이 되는 점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과의 기준을 살짝 예체능에도 도입을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체능에서도 이제 100점 정도면은 상위권에서 이제 준 최상위권 사이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점수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 대학교에서도 이제 100점 정도 되면은 어쨌든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그러니까 제출이 가능한 그런 점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럼 이 100점을 가지고 보통 받는 패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100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네 가지가 막 다 25점씩 나와서 100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체로 그렇지가 않고요. 리딩, 리스닝에서 한 28점 정도씩이 나와주고, 스피킹, 라이팅에서 보통 한 23점씩 나와주면서 나오는 게 대체로 100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가지가 모두 균일하게 나오는 경우의 수보다 리딩, 리스닝이나 스피킹, 라이팅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수가 더 많더라. 그리고 리딩, 리스닝이 아무래도 풀이형이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풀이형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것들부터가 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에서 뭐 평균 이상을 좀 해주는 이런 쪽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례들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점에서 100점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100점을 딱 맞을 수가 있는가? 뭐 사실 100점을 목표로 해서 100점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5점 정도를 목표를 해야 이제 뭐 한 102점, 103점 나오면서 100점이 달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생기는 변화, 두구두구두구 RC에서 이 서머리 문제들 있죠. 이것들이 이제 다 맞기 시작한다. 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섹션에서 이제 대체로 보기를 하나씩 고르는 객관식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뭐 단어 문제부터 문장 문제, 문단 문제, 뭐 화자유도 문제, 뭐 삽입 문제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서머리 문제가 아무래도 배점이 크고, 그리고 이게 지문 전체를 가지고 소화를 해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많은 보기를 골라야 한다고 해서, 아니면 많은 범위를 봐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대체로 아무래도 부담이 가장 크고, 그리고 리스크도 제일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리딩에서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다 맞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90점대 아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서머리에서 이제 3개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다 맞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다시피 하거든요. 그때 정도의 수준이면은. 근데 그거에서 이 서머리를 정말 3개를 다 맞추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머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서머리 문제는 보통 6개의 보기가 나와요. 근데 그 6개의 보기를 가지고 내가 봤던 내용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일치하는 것만 골라준다 하면은 대체로는 3개 중에 2개만 맞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못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서머리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 의도 자체가 이 지문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핵심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했냐까지가 이제 이 출제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을 잘 파악을 했는지를 보여주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겠다라는 걸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핵심 파악이 제대로 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아니면은 이 글의 내용에서 요지를 제대로 다 파악을 못했으면은 하나씩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저찌 이제 그 문장 해석을 통해서 뭐 2개까지는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체로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서머리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보통은 한 6개에서 4개 정도가 보통 남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팩트가 틀렸거나 아니면은 너무 마이너한 디테일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제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하나를 이제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2개까지는 확실히 알겠어.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를 이제 고르지를 못하는, 이러다가 이제 틀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까지 잘 파악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지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돼야 되고 핵심이 뭔지도 이해가 돼야 된다. 그게 바탕이 돼야지만 사실 다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다 맞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100점의 스타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다 맞는다라는 거는 서머리가 전체적으로 요즘엔 2개씩 나오잖아요. 전체 2개를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하나만 다 맞기 시작을 해도 이게 100점의 시작이구나 라고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머리 문제는 이제 뭐 만약에 필요하시다, 아마 필요하시겠죠. 조만간에 한번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푸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푸는 노하우가 있고 이걸 그냥 뭐 해석을 통해서만 이제 내가 여기서 이거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고르는 거는 사실 항상 뭐가 하나씩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거 따로 영상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기는 변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리스닝에서도 다중 선택을 다 맞추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리스닝에서 나오는 출제 문제들이 이제 대체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그냥 스크립트를 그냥 쭉 듣고 나서 그냥 1, 2, 3, 4, 5, 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 리스닝도 사실 처음에 애초에 누군가는 이걸 만들 거 아닙니까, 지문을. 지문을 이제 그럼 어떻게 구성할까 이 개요를 짤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뭐 서론, 본론, 뭐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갈지 이 구조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conversatio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 여자가 있고 둘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내용.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일단은 인사말이 있을 수 있고 greeting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솔루션이 가지고 하려다가 마지막에 결론, 그러니까 conclusion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락별로 렉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먼저 주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주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백그라운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주제 그리고 내용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또 컨클루전이 나옵니다. 컨클루전은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교수의 의견인 경우가 많아요. 교수가 이제 지금 그래서 이걸 내용을 봤을 때 뭐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 잘 알겠다,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결론까지 이제 결국엔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걸 구성한다. 이 구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가지고 결국에는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6단락 이런 식으로 단락별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락별로 나오는 걸 가지고 보통 1, 2, 3, 4, 5 그리고 뭐 6번 다시 듣기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게 뭐 지금 이 단락별 사고를 해야 이걸 그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지. 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기에 급급하면은 대체로 몇 개는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중선택 문제 여기에서는 다중선택 문제라는 건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중선택 문제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컨텐츠 문제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해보셨으면 그 교재에서 컨텐츠 문제가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기를 뭐 잔뜩 줘놓고 이거를 순서를 맞추세요라든지 아니면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세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인 것과 거짓인 걸 가지고 여기서 체크를 여러 개를 하세요라든지. 그러니까 다중선택 문제는 대체로 이제 3개 이상의 보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부터 다중선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들을 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거나 아니면 이런 디테일들까지 다 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대체로 이 다중선택 문제들은 하나씩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다중선택 문제들 중에 몇 가지는 이제 이 리딩에서 봤었던 서머리 문제처럼 점수를 가지고 다른 문제들과 좀 차등으로 더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는 이제 뭐 90점대에서는 그 다중선택에서 이제 굳이 그 중에 하나씩을 이렇게 틀렸다든지 이런 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이것도 이제 다 맞추기 시작을 한다. 이게 이제 100점의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중선택 문제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려면은 여기 문맥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문맥상에서 화제들이 구분이 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화제들을 별로 이제 디테일들을 캐치를 해주는 게 세 번째. 이 세 번째 스텝까지가 잘 돼야 이 다중선택 문제를 안전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중선택 문제들을 가지고 다 맞춰주는 거. 뭐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28문제 중에 28문제에 있는 다중선택 모든 거를 다 맞추진 못하더라도 이걸 다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100점으로 가는 길의 어떤 스타트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능력은 뭔가? 세 번째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킹 독립형을 꽤 잘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피킹 문제들은 이제 1, 2, 3, 4번 문제가 나오죠. 1번 문제가 독립형이고, 네, 글씨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독립적으로 스피킹만 측정한다 그래서 독립형입니다. 네,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I say 독립형, you say 의견. 독립형? 독립형? 독립형! 오케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견을 말하는 스피킹만 하는 문제를 독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 3, 4번은 통합형입니다. 그죠? 통합형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을 모두 통합적으로 측정한다 해서 통합형이고요. reading, listening의 내용을 스피킹에서 요약을 할 수 있느냐를 테스팅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2, 3, 4번은 1번에 비해서 비중이 더 크죠. 통합형의 이제 비중이 더 큰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실제로 더 쓰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거기서 대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혼자 긴 시간 동안 혼자만의 의견을 말을 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대체로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애초에 뭐 클래스에서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당신의 10년 후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혼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로 그런 경우가 이게 굉장히 일상에서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경우일 때가 많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접 보는 거, 뭐 면접을 뭐 24시간 뭐 주 7일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면접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의견을 말하는 걸 길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한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드시 좀 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2, 3, 4번인 이 리딩, 리스닝, 스피킹 같이 나오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비중이 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상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도 메뉴판을 읽고 웨이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뭐 티본 스테이크,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이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뭐 medium rare, but not too rare 뭐 이런 식으로 네. without butter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피드백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anything else 이런 거 물어보면 또 else가 뭐였지? 엘사? 겨울왕국? 막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닝까지도 이 스피킹에 같이 사실 사용이 되는 건데 리딩, 리스닝, 스피킹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통합형 문제들이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80점에서 90점을 갈 때 이 통합형을 가지고 먼저 리딩, 리스닝을 늘린 다음에 그걸 토대로 통합형부터 늘리면은 이 스피킹 점수가 안정적으로 좀 올라와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동시에 이제 독립형도 어쨌든 문제 정답을 잘 말을 해줘야 점수가 안정적으로 20점 중반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반은 24점 정도부터를 가지고 중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24점 정도 이상이 나와주려면 독립형까지도 좀 잘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형을 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유가 두 개가 잘 생각이 나고 이유 두 개가 각각 상호 독립적이고 그리고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적어도 2줄 정도씩은 붙여줄 수 있는 그걸 그리고 발음을 꽤나 완전 좋게까지 유창하게는 아니어도 괜찮은 발음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전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형을 우선은
제가 그냥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이유 두 가지에 상호 독립적이고 그리고 총 문장의 개수가 한 8개 이상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의견 하나, 이유 두 문장, 그러면 이제 세 문장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근거를 한 두 줄, 세 줄씩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와주면 대체로 이 독립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피킹에서 24점 이상을 가져갈 만한 점수가 나와준다. 물론 이제 통합형들이 괜찮게 나왔다는 전제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 독립형을 잘하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형을 딱 봤을 때 어떤 분은 야 이게 뭐 어려워?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야 진짜 도저히 해도 이게 안 나오는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독립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이 독립형은 먼저 제일 많이들 겪으시는 문제가 바로 네, 제일 바로 많이 겪으시는 문제가 바로 이제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생각, 아이디어, 예, 아이디어를 만드는 연습. 이게 이제 좀 많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토픽이 나왔을 때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스피킹에서는 발음이 무조건 중요하다. 발음이 직방이다.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발음을 예를 들어서 정말 유창한 하버드 박사 발음으로 첫 문장을 멋지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 멋진 발음으로 영국, 뭐 런던, 발음으로 이제 정말 멋지게 이렇게 막 10문장을 말했어. 근데 전부 다 쓸데없는 내용이야. 아니면 요지가 없어. 이러면 점수가 제대로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책은 잘 모르겠고 저는 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럼 빵점 나옵니다. 빵점. 아시겠죠?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빵점입니다. 빵점.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를 괜찮게 빠르게 떠올려 주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그 면접 준비나 인터뷰 준비 같은 거 해보시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게 없어. 저 할 일이 없었어요. 라든지 엄마가 취직하래서요. 라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뽑힐까요? 글쎄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딱 명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이 회사의 어떤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앞으로 이런 비전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회사와 협력을 할 때 이런 영역에서 제 어떤 능력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이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학점도 받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학회에서 뭐 성과도 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 지금 회사에서 어떤 부분과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은 약간 공부를 많이 했구나. 예, 그게 뭐 당장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결과가 될 수 있겠고 다른 어떤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이 빨리빨리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걸 빨리 답을 해주려면 아이디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나야 되는 건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연습 자체가 아마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누가 어디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답을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연습을 좀 따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하루에 권장되는 양은 한 20개 정도. 네, 토픽을 20개 정도씩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은 꽤 괜찮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먼저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토밍에 이어서 그걸 가지고 영작을 또 잘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는 라이팅이라고 썼지만 영어를 쓴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을 빨리빨리 만드는 연습 이게 돼야 됩니다. 예, 이거를 이 영어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가지고 다 해보실 필요는 없고 스피킹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죠. I agree, I disagree, I prefer, I believe 이런 표현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주 쓰이는 문장들을 영작을 하는 연습부터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장을 빨리빨리 꺼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작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내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delivery, 그러니까 전달이죠. 전달은 이제 뭐 발음도 있겠고 그리고 뭐 속도도 있겠고 그리고 뭐 매끄러움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가지고 전달을 빠르게 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전달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체로 제가 처음 이렇게 학생분들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속도에 욕심이 없어요. 라든지 별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읽으라고 시켰을 때 뭐 I think our country is in
트러블 이렇게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으니까 이게 그냥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도에 욕심 내셔야 되고요. 목소리 크기도 어느 정도는 욕심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톤을 웬만하면 높게 해서 상대방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달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영작도 해보시고 그리고 전달하는 연습 이 세 가지가 연습이 좀 각각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합쳐지는 순간부터 이제 100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킹 독립형을 잘해야 된다가 세 번째였고요. 자,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라이팅에서 요약을 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패러프레이징을 가지고 하는 것과 동시에 플러스 이제 요약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서머라이즈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딩, 리스닝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하는 걸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합형 문제들이. 근데 그 요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거기서 주는 내용은 한 스크립트로 치면 한 2분짜리 분량이에요. 근데 그 2분짜리 분량을 우리가 1분 내로 요약을 해서 말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던 내용이 요점 위주로 추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점들조차도 더 효과적이고 간결한 문장으로 추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도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인애플 있어요. 파인애플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파인애플이라는 과일을 가지고 딱 봤을 때, 약간 살짝 무처럼 그려졌는데, 약간 파인애플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이요, 파인애플, 오케이? 파인애플을 딱 보면은 우리가 이걸 통째로 다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스피킹 라이팅에서 통합형 문제들은 우리한테 이 파인애플을 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통째로 받은 이 파인애플을 전체를 다 씹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유, 결과가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손질을 하고 안에 알맹이를 끄집어내서 이제 뭘 해야 돼? 황금 파인애플을 꺼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에 심지까지 탁 뽑아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통합형 지문들에는요, 이 알맹이가 있어요. 그 알맹이를 먼저 꺼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알맹이를 이제 알맞게 손질하는 게 두 번째. 그 손질을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요약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지 위주로만 말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은 요지가 뭐냐? 그거는 이제 유형별로 그 출제하는 포인트들과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말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 위주로 이제 추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강의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케이스별로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약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0점을 가기 시작을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약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가 있는데, 선생님, 저번에는 뭐 한 세 가지 말씀하시더니, 이번 90점에서 100점 넘어갈 때는 또 한 5가지가 되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100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굉장히 좀 80점에서 90점 오를 때보다 90점에서 100점 오르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겠죠. 그죠? 근데 100점을 넘으면은, 그다음부터 110점까지는 또, 뭐, 연습을 하기가 나름 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인생이 어렵다, 불공평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예시를 좀 괜찮게 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90점 이전 점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90점대 점수 같은 경우는 대체로 스피킹 라이팅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체로 이 예시라는 거 자체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효과적이지 못한 이런 느낌.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이런 예시만 드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100점 이상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시가 이거는 다른 애들의 답변을 다 들어봤을 때 뭔가 듣지 못했던 거다 라든지, 아니면은 두세 줄 정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지금 이야기했던 근거를 명확하게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라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득력 있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또 100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독립형이든 뭐 토론형이든 예시를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예시가 나왔을 때 지금 위에서 했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꽤나 구체적이다, 그리고 결론이 꽤나 설득력 있다, 이러면 예시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 예시까지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도시 얘기하면은 그냥 죄다 서울로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죄다 뉴욕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쌓아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예시를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예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such as A, B, C 식으로 주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고요. 그냥 그거에 생각나는 간단한 명사들을 예시로 들어보는 연습부터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는 뭐 soccer, basketball, baseball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city 이러면은 Seoul, Hong Kong, 아니면은 뭐 도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소예시부터 드는 연습이 일단은 시작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예시를 이제 긴 예시를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 예시를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일단은 5W부터 설정을 하는 거예요. 5W는 who, where, what, why, when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뭐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되면은 예시의 구체성이 딱 생깁니다. 그 구체성을 먼저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만드는 걸 욕심을 내시려면은 그거는 이제 뭐 120점 목표를 했을 때나 그때 뭐 다시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최소한의 5W가 갖춰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0점 정도 나오는 점수대의 예시를 생각을 하면 5W가 대략적으로 갖춰진 예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결론이 설득력이 있다,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5W를 만든 예시들을 가지고 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100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100점으로 가는 능력들, 차이, 이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5가지를 전부 다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뭐 한두 개, 3개씩 빠져도 뭐 100점이 나오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90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00점으로 도대체 왜 안 넘어가지라고 이런 상황에 있으시면, 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뭐 영어학원 가면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통 100점은 평생에도 못 넘는 사람들 많다, 아니면은 스피킹 26점은 뭐 그냥 마의 26점이다, 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마의 26점 그 넘어서는 이제 뭐가 있냐? 사실 뭐 마의 26점 이건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오버인 것 같습니다. 과장이에요, 과장.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건드려줘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나아져야 되는지를 객관적이고, 그리고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보다 서머리 맞추기 시작, 두 번째보다 리스닝, 다중선택 맞추기 시작, 세 번째보다 스피킹 독립형 잘하기 시작, 네 번째는 요약 잘하기 시작, 다섯 번째는 예시를 괜찮게 만들기 시작. 이 5가지를 이제 뭔가 여기서는 내가 몇 개는 채워지는데 나머지가 좀 빠졌다 하면 그 나머지를 좀 채워보시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90점대에서 100점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지금 30점인데 이것들을 충족시킨다고 100점을 바로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네, 물론 기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한 80점 후반대에서 100점으로 가려면, 90점에서 100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오늘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